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편함이 스트레스입니다. 편함이 어떻게 스트레스가 될까요? 편함이라는 것은 몸, 마음이 다 힘들거나 괴롭지 않고 좋은 상태, 이게 이제 편함이죠. 몸부터 볼까요? 몸의 편함, 또 마음의 편함, 이렇게 따로따로 보겠습니다. 몸의 편함, 사실 문명의 역사는요, 이 몸을 편하게 하는 기기의 발명 또는 서비스의 개척, 이런 걸로 점철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크게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수히 많지만은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동입니다. 이동, 두 번째가 가사, 세 번째가 실내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편함을 추구해 왔는가. 이동은 여러분들 너무 쉽죠. 네, 과거에는 뭐가 있었어요? 말. 그리고 이제 배를 이동의 조그만 수단으로 이용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마차가 이제 발명이 됐죠. 그리고 이제 근대에 들어와 가지고 기차, 그 다음에 자동차,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지하철. 그 다음에 그것과 함께 뭐가 또 이제 발명이 됐어요? 비행기, 그 다음에 여객선, 그러니까 대양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여객선, 이런 것들이 이제 발명이 된 거죠.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뭘로 대체가 되나요? 네, 그게 무인 자동차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운전하는 것도 싫어가지고 더 편리하게 나는 신경 안 쓰고 그냥 뒤에만 앉아 있으면은 기계가 알아서 나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실어 나르는 거죠. 그것 말고도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이 실내가 이제 높아지고 커집니다. 네, 옛날엔 전부 다 실외였죠. 네, 땅이고 산이고 강이고 바다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실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 아니면 넓은 건물 이럴 때 뭐가 생겨요? 네, 다 올라가기가 어려우니까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또 건물이 크면은 뭐가 생겨요? 네, 자동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원래 표준어인데요. 영어로는 moving sidewalk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게 이제 문명이 만들어낸 이동을 위한 기기들이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서비스가 동시에 늘어난 거죠. 네, 서비스는 어떻게 돼요? 네, 서비스는 이제 운전수, 대신해 주는 거죠. 운전수.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큰 거라면은 승무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승무원들이 다 이제 이동을 위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가사, 여기야말로 또 이제 굉장한 그 혁신들이 일어났죠. 가사라면은 이제 첫 번째가 뭐겠어요? 청소입니다. 청소를 누가 해줘요? 요새는 이제 거의 청소기가 해줍니다. 청소기도 굉장히 종류가 많죠. 서서 하는 것, 그 다음에 로봇가 하는 것, 이제 청소기입니다. 두 번째가 빨래죠. 네, 빨래는 요새는 뭘 해요? 세탁기가 해주죠. 전부 다 옛날에는 손빨래 아니면은 우물터 가서 또는 냇가에 가서 했잖아요. 네, 지금은 전부 다 세탁기가 대신해주고 드라이어가 말려주죠. 설거지는 누가 해요? 요새는 디시워셔가 합니다. 네, 기계가 막 해주죠. 요리,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부분인데요. 네, 요리하는 기기를 많이 만들어냈죠. 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오븐을 갖다가 이제 그전에는 장작, 숯 아니면은 연탄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전기로 바꾸거나 가스로 바꾼 거죠. 그래서 전기 오븐, 가스 오븐. 근데 요새는 또 뭘로 대처가 됐어요? 예, 전자 오븐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덕션이라 그러죠. 인덕션 오븐 이런 걸로 대체되기도 하고요. 아예 전자로 가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전자 레인지죠. 그리고 전기밥솥, 전기 쿠커. 별게 다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요리를 갖다가 더 쉽게 하고 편하게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발명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요새는 어떻게 해요? 요리 자체를 거의 안 하게 만들죠. 대체 요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식품을 갖다가 이제 거의 이제 만들어내잖아요. 이걸 이제 제조식품이라고 하잖아요. 요새는 요리를 제조를 해서 팔아요. 그걸 이제 제조 요리라고 합니다. 그럼 집에서는 요리를 안 하고 그걸 갖다가 데피기만 하면 됩니다. 데펴서 그냥 바로 먹는 거죠. 이게 이제 제조 요리가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가사를 위한 기기라고 한다면요, 아예 내가 안 하고요, 그냥 다른 사람을 써요. 네, 이게 이제 서비스죠. 이제 그게 바로 도움입니다. 나는 손가락도 안 하고 도우미가 와서 다 하는 거죠. 네, 빨래건 청소건 요리건 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조금만 해도 되고요, 많이 해도 되고 다 해도 되고, 이게 이제 도움인 거죠.
실내 환경은 우리가 어떻게 편함을 추구했을까요? 첫 번째는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비슷하게 온도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난방을 하고 여름에는 냉방을 하죠. 그래서 똑같이 만들고, 또 각종 이 편함을 위한 가구들, 침대, 소파, 그리고 안마의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집에다가 샤워를 둡니다. 또 집에다가 목욕탕을 두고 집에다가 사우나를 두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내 몸을 갖다가 편하게 하는 문명의 이기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발달해 왔을까요? 네, 첫 번째가 물질입니다. 두 번째가 오락이고요. 세 번째가, 이게 좀 의아하실지 모르겠는데 비슷한 겁니다. 애완동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소위 말하는 힐링 또는 위로, 상처 치유 이런 것들이죠. 물질, 어떤 물질일까요? 내 이 마음을 갖다가 위안하는 물질, 1번이 커피입니다. 네, 커피를 마시면 뭔가가 하여튼 이렇게 조금은 각성되기도 하지만은 뭔가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좀 더 나가면은요, 뭐가 있겠어요? 술이 있습니다. 또 담배가 있습니다. 또 제조된 걸로는 피로회복제, 에너지 드링크 이런 게 있죠.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보세요. 뭐겠어요? 음식입니다. 음식을 먹으면은 내가 편해져요. 네, 그래서 음식을 탐닉하게 됐죠. 더 다양한 종류의 맛을 갖다가 추구하게 됐죠. 이게 내가 편함에 대한 우리의 추구입니다. 더 나아가면 뭐가 되겠어요? 약물이 됩니다. 그게 이제 향정신 약물이죠. 네, 그래서 항우울제라든지 항불안제라든지 이런 게 이제 내 마음의 편안함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복용하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가 오락입니다. 오락. 네, 오락은 어렸을 때는 뭘로 해요? 네, 인형, 장난감으로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뭘 해요? 네, 그게 이제 만화가 되고 영화가 되고 그 다음에 공연이 됩니다. 조금 더 나가면 뭐가 돼요? 늘 하는 것들이 뭘까요? 네, 그게 바로 TV, PC, 스마트폰. 이게 이제 내 오락거리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요. 세 번째, 애완동물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아이들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아이들이 인형하고 장난감하고 노는 거나 똑같은 거죠, 사실은. 네, 조금 더 이렇게 가까울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장난감 또는 인형 같은 그런 존재, 그 이상의 존재가 바로 애완동물입니다. 보고 예뻐하고 내가 또 돌봐줄 수 있고, 네, 이걸 통해서 내가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마음만 편하게 하는 것, 즉 마음을 직접적으로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들이 또 힐링, 상처 치유, 그 다음에 위로받기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종교도 그런 역할들을 하죠. 자, 이렇게 편함은 좋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게 스트레스가 될까요? 네, 이게 이 편함의 이 감춰진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편한, 그게 기계가 됐던 또는 서비스가 됐던 이렇게 이용을 하잖아요. 네, 그것에 하면 할수록 의존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내가 원래 할 수 있었는데, 내가 걸을 수도 있었고, 내가 빨래를 할 수도 있었고, 내가 요리를 할 수도 있었는데요. 자꾸 남한테 맡기기 시작하잖아요. 또는 기계에 맡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럴수록 내 기능은 퇴화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존과 기능 퇴화가 결과가 된다는 거죠. 의존이라는 것은 만약에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못하거나, 굉장히 어렵게 한다는 거죠. 기능 퇴화는요, 원래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의존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 기능을 갖다가 내가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이게 이제 기능 퇴화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편해요. 그런데 그게 의존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기능이 퇴화돼요. 그러면 다음에는 그걸 이용하지 않고는 내가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점점 악순환이 되는 거죠. 편함, 의존, 기능 퇴화의 악순환입니다. 더 문제가 되는 거는요, 이 편함이라는 것은 항상 일시적이죠. 내가 그걸 사용할 때 또는 이용할 때 일시적으로 편해요. 그런데 이 의존과 기능 퇴화는 어떻게 돼요? 이건 진행형입니다. 내가 편하면 편할수록 의존과 기능 퇴화는 점점 이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 편함과 의존은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이제 남한테 의존하는 거죠. 의존은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비용을 초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이 있어야 내가 편함을 얻을 수가 있고 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돈 벌기라는 수고를 해야 되겠죠.
돈을 더 벌어야 내가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계를 살 수가 있고. 두 번째는요, 이제 그래서 이제 편한 기계들을 갖다 다 잔뜩 들여놨잖아요. 네, 이렇게 나한테 소유가 많아집니다. 네, 열심히 벌어서 소유를 늘렸어요. 예,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또 도둑맞지 않으려고 또 내가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이것도 또 스트레스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내가 이제 소유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소유에 따라서 이게 계급화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품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 뭐 이렇게 이제 이게 구분이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이게 갈등이 되는 거죠. 이게 다시 또 스트레스를 초래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의존과 기능 퇴화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의존과 기능 퇴화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 부작용이 뭐냐면은 통증과 기능장애라는 거죠. 네, 그래서요, 혹시 여러분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전과는 다르게요, 예, 통증, 그러니까 같은 자극에, 같은 손상에 몸이 요만큼 다쳤어요. 근데 무지 아파요. 그리고 뭐 별거 한 것도 없는데 뭐 머리가 아파요, 소화가 안 돼요, 뭐 소변이 자주 마려워요, 호흡이 곤란해요, 잠을 못 자요, 피곤해요. 이게 전부 다 기능장애거든요. 그리고 저항력이 떨어져요. 이것도 기능장애에서 감기에 자주 걸려요. 네, 이게 전부 다 이 의존과 기능 퇴화의 부작용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서, 같은 환경에서 나는 고통이 커요. 네, 고통이 크니까 이제 이걸 갖다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또 치료 받느라고 거길 가야 되죠. 시간을 들여야죠. 검사를 받아야죠. 뭐 시술을 받아야죠. 또 돈을 내야죠. 네, 이 모든 게 다 스트레스입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역전을 해볼까요? 네, 그래서 내가 의존하지 않고 내 기능을 갖다가 생생히 살리고 이런 몸과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한마디로 이겁니다. 일부러 불편하기. 여지까지는 내가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계속 이걸 추구했잖아요. 지금서부터는 일부러 불편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불편함을. 자,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몸이 불편하게 하기. 네, 그럼 이동을 예를 든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동안은 기사를 썼다, 운전기사를 썼다, 그러면 내가 선수운전을 해보는 거죠. 그동안은 내가 자가용을 탔다, 그러면 일부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내가 전부 다 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탔다, 그럼 내가 일부러 걸어보는 거죠. 안 하다가 하면은요, 정말 불편해요. 근데 내가 일부러 해보는 겁니다. 가사는 어떨까요? 근데 가사도 이제 물론 이제 직접 해야 되는데요. 워낙 이제 주부들은요, 일이 많아요. 네, 일이 많은 상태에서 직접 하면은 더 못 견디겠죠. 그래서 일을 줄인 다음에 내가 직접 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일이 이렇게 많아졌냐?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에 일이 많아진 거는 뭐 당연하죠. 내가 뭐가 많으니까요. 집안에 뭐가 많잖아요. 이걸 뭐 청소하고 관리하려니까 이게 뭐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그것도 한 이유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많은 주부들이요, 불필요한 것을 한다는 거예요. 네, 사실 그 문 뒤에 그 먼지는 치울 필요가 없거든요. 먼지라는 게 그렇게 또 해로울 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구석구석에, 우리말로 이런 말 있죠. 어디를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는다고. 유리알같이 반짝반짝하다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힘든 거죠. 네, 첫 번째는 일을 줄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제 빨래를 자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빨래를 자주 하는데요. 아이들한테 이거를 아껴서 입기를 가르치라는 거죠. 아껴서 사기, 아껴서 입기. 덜 사잖아요. 그럼 관리할 게 줄어드는 거죠. 깨끗하게 입잖아요. 그럼 매일 갈아입을 거를 이틀에 한 번씩 갈아입어도 돼요. 그럼 그만큼 빨래를 줄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계속 이제 이틀 입을 것 같다가 매일 벗어내고 하루에도 2번 갈아입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냉장고 줄이기. 네, 냉장고가 크면은 편하잖아요. 네, 냉장고를 줄여보세요. 이게 되게 불편한데요. 네, 이게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해보시면은요. 냉장고 줄이기도 굉장한 장점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소유를 줄이는 거죠. 네, 소유를 줄이면은 그만큼 내가 관리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을 줄이는 겁니다. 가사 일을 줄이고, 그리고 내가 직접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신바람 나서 내가 일을 해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게 뭐 빨래가 됐던, 청소가 됐던, 요리가 됐던. 사실 제조 요리를 사다가 데펴서 먹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해주는 요리가 훨씬 내 맘에도 들고 가족들도 더 좋아합니다. 세 번째는 실내 환경입니다. 실내 환경을 어떻게 일부러 불편하게 할까요? 네, 겨울에는 조금 더 춥게 하는 겁니다. 여름에는 조금 더 덥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내 환경과 실외 환경의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실외 환경에 조금 더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그러면 불편합니다. 사실은 불편하지만은 이제 두고 보세요. 이게 진짜 편해지는 거죠. 그 외에 이제 그 실내에서 주로 하는 게 뭐겠어요? 실내에서는 이제 일도 좀 하긴 하겠지만은 주로 오락과 잠입니다. 근데 뭘 못 하시냐면요. 쉼을 못 하세요. 사실 실내는 쉼이어야 되거든요. 일, 오락, 잠, 쉼. 근데 쉼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TV 보기, 스마트폰 하기. 이건 쉬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오락입니다. 오락은 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쉼은요. 몸과 마음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이게 쉼입니다. 근데 쉼도 하셔야 되고요. 잠은 내가 안 자려고 하는데 그냥 쓰러지자마자 눕자마자 자거나 아니면은 일어날 때 반짝반짝 일어나는 것. 이걸 잘하는 장소가 바로 실내 환경이 돼야 됩니다. 마음을 한번 해볼까요? 마음의 첫 번째가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음식, 약물. 이걸 가급적 덜 사용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늘 사용하다가 덜 사용하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불편하기죠. 음식도요, 맛있는 것만 찾아다니지 마세요. 맛 없는 것을 찾아보세요. 그럼 불편하겠죠? 네. 이게 이제 해보시면은요, 이것도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가 오락, TV, PC, 스마트폰, 그리고 애완동물.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홀로 하기입니다. 나 혼자 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사람 하기를 해보세요. 네. 사람하고 자꾸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네. 자꾸 상처받고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편함을 쫓다 보니까 오락,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스마트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애완동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반대로 불편하시더라도요, 사람과 대화하시고요, 만나시고요, 갈등하시고요, 싸워도 좋습니다. 그리고요, 굴욕 당해도 좋습니다. 사실요, 이게요, 네, 어떻게 보기에는 편한 게 낫잖아요. 근데 이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고통스럽게까지 하잖아요. 두고 보세요. 이게 훨씬 나은 겁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힐링 우리가 찾아다니잖아요. 또 상처 치유 원하시잖아요. 또 위로받기 원하시죠. 네, 그것도 뭐 꼭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이건 전부 다 과거입니다. 그거보다는요, 현재와 미래를 해보세요. 과거의 상처는 주로 치유받고 위로받는다고 한다면은요, 현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받아들이고 맞서기를 하면 됩니다. 불편하죠? 미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쉽게 하기를 하면 됩니다. 네, 전부 다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함을 일부러 하기가 되는 거죠. 일부러 불편하기 어떠세요? 네, 2주 내지 1개월만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의존했는지, 그리고 내 기능이 얼마나 퇴화했는지를 갖다가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는 내가 직접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능력이 제고되고 있고, 이 즐거움을 새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은 어떻게 하면 편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셨었죠. 네, 오늘부터는요, 어떻게 하면은 불편해볼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까?